세상에 이번 얘기 들으시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런 얘기일 거예요. 세상에 김현주 평론가님. 어떤 분식집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남편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민을 인근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초등 동창생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나 이런 점이 참 고민이야. 아이고.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네. 초등 동창생 남편을 위해서는 구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이고. 만약에 그 노여움을 못 풀게 되면은 극락왕생을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네가 돈을 주면은 내가 모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구슬하자라고 유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7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슬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저런 거 솔직히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롭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몰라도 구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70만 원에 구슬했다는데 앞서 제목 잠깐 보셨죠? 어떻게 굿 비용이 32억이 나오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 70만 원으로 한 굿이 일단 이 50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효과가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관적인 만족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있던 동창이 이 여성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뭐라고요? 거예요. 너한테 사실은 신기가 있다. 어머? 이거를 막으려면 구슬해야 된다. 어머? 이걸 하지 않으면 너의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된다. 어머. 라는 말을 무속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고 무속인 말을 전하는 척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계속 막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이런 굿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어머. 굿 대금을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서 총 584회에 걸쳐서 32억 9,800여만 원을 굿 대금 명목으로 가로챘다는 거예요. 결국 이 50대 여성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잖아요. 아니 32억 3억 2천을 굿에다가 썼다가 해도 놀랄 노짜인데 지금 32억을 굿에다가 썼대요. 근데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분식집이 얼마나 잘 되는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재산 32억을 탕진했대요. 세상에 이다만 원 이게 가능키나 이런 액수가 가능키나 해요 진짜. 말이 32억이죠. 32억 9,800여만 원이면 33억입니다. 거의. 그러네요. 근데 이 돈을요. 전 재산을 쓴 건 물론이고요. 뭐 자신 소유의 부동산까지 다 처분을 어머나. 하면서 돈을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받았던 동창생은요. 대부분이 이제 빌린 돈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일부는 돌려줬다, 갚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했고요. 대부분 받았던 돈은 생활비와 또 노후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라면서요. 피해 금액 자체를 32억 정도로 보고 중형, 그러니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네. 그런데 피의자가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32억 중에 이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해 그리고 뭔가 약점을 이용해서 구슬하게 만든 이 동창생이란 작자가 한다는 말이 나 그거 빌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갚았어요. 근데 그건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재판부가. 그래요. 어쨌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구슬하려면 서로가 동의하에 돈을 이 굿 대금을 지불했을 텐데 이게 죄가 될까요? 양나래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유야 어찌됐든 동의를 하고 직접 돈을 줬기 때문에 사기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돈을 지급하기까지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뭐 신기가 있어서 일을 막지 않으면 병이 생길 수가 있다. 아들한테도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아하. 이를 법률적인 용어로 기망이라고 하는데요. 기망을 통해서 이제 금원을 편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 죄는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이 1심에 불복해가지고 이 동창생이란 작자가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심은 혹시 형량이 더 늘어났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은 1심의 징역 10년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 사실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 9,800여만 원이라고 판단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을 5억 원 이상의 불상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게 차이가 나요?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으로 건넨 금액 21억 1,500여만 원이 가장 주요한 쟁점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가 않다. 아하. 피해자가 정리해서 작성한 일지와 장부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특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그 말은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만약에 저 21억 1,5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계좌 이체 같은 게 안 됐다는 게 뭔가 기록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계좌 이체 방식이 아니라 현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만 실제로 현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간 계좌 이체 거래 내역도 있는데 이 계좌 이체 거래 내역 전부가 피고인이 가로챘다고 판단하기에도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아하. 즉 굿비용 명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금전 거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취지죠.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5억 원을 보내는 등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5억 원 정도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은 됐을지언정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요즘 법원 판결에 일정 부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뭘까요? 상당액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중형 선고를 유지하는 기조가 어느 정도 정립돼 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 돈은 돈대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또 마음은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서 마음은 마음대로 다치고 정말로 이중고를 겪은 거 아닌가. 그나마 이렇게 중형이라도 선고돼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고 안타까운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